서울역 플랫폼에는 미세한 먼지가 햇빛 속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자 낡은 보따리를 든 여자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순이었습니다. 50이 훌쩍 넘은 손등은 거칠었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기차 소리가 멀어지자 정수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매연 냄새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쪼개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정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죠. 현수는 어머니의 짐을 번쩍 들며 다음부터는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수는 그 돈이 아깝죠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수는 유리창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네온 사인과 광고판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잘 지내죠? 현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요즘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무언가 묘한 거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우리 민재도 엄마 기다렸어요.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그 애 보고 싶었지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파트 현관에서 지연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처음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민재는 달려와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겼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도 손자의 품은 유일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삼겹살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오신 기념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정수는 내가 이런 대접을 다 받네라며 어색하게 웃었죠. 식탁 위엔 대화와 웃음이 오갔지만 그 웃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틈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가만히 문틈으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속으로 내가 와서 저 아이가 좀 쉬면 좋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틈 너머로 지연의 표정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 눈빛엔 어딘가 불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정수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거리, 바닥엔 떨어진 물자국, 그녀는 본능적으로 행주를 들고 손을 움직였어요. 이 집은 내가 좀 챙겨야겠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물소리는 새벽 공기를 깨웠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지연이 나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세요? 정수는 허둥지둥 손을 닦으며 잠이 안 와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창문 너머 어스름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낯설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그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굳은 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고 희미한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미처 치우지 못한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수는 서둘러 물을 데우며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에는 세제 냄새가 스며 있었고 그 움직임에는 익숙한 단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물 낭비예요. 지연의 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 그런가요? 시골에선 버릇이 돼서요라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대꾸하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얼굴은 냉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심 무렵이 되자 현수는 잠시 쉬는 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지연이랑 사이좋게 지내. 정수는 그럼요. 지연이 참 착해요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듣는 이가 아니라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순이 정성껏 만든 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네요, 어머니. 애 입맛엔 안 맞아요. 정수는 놀라며 아이고, 간이 너무 샜나봐요라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를 한 번, 엄마를 한 번 바라보다가 밥알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 좀 부으면 되죠. 정수는 아이 쪽으로 국을 옮기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네요. 나중에 먹을게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잘해주려는 건데. 그녀는 물을 잠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부엌 창문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자연스레 집안일 대부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세탁기 소리, 진공청소기 소리, 그리고 식기 닦는 물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그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고마움보다 피곤함이 섞여 있었죠. 정수는 그저 미안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의 불빛 아래에서 현수는 노트북을 켜고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현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오길 잘한 걸까? 그녀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 미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사 오셨다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는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아들 집이 참 좋네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순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점심때 정수는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은 빠르고 능숙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밥을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냉장고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밥 같이 먹어요. 정수는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최고다.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정순의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 밖 복도에서는 지연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와 피로, 그리고 어쩌면 후회의 그림자까지도요. 밤이 깊자 부엌에서는 다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내일 아침 반찬을 미리 준비하며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덜 짜게 해야겠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 어딘가에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덜 깬 듯한 시간, 거실에는 미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있었고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에 정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제가 할게요. 괜히 손대지 마세요. 지연의 말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요. 그럼 전 민재방 좀 치울게요라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대꾸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고 그 소리가 부엌 가득 울렸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비쳐도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정수는 민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낙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를 모았습니다. 이 녀석, 글씨가 더 반듯해졌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그러나 방문 틈으로 지연의 시선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지연은 화장대를 정리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회식이요? 아, 그럼 늦을 것 같아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화를 마쳤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네요. 그녀는 그 말 뒤에 덧붙이지 못한 마음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민재에게 저녁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밖은 어둠이 내렸고 이웃집 창문들마다 TV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들 저렇게 모여 앉아 밥 먹겠지.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각 현수는 퇴근 후 잠시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회식이라며? 너무 늦지 마.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현수는 응, 엄마.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정수는 짧게 그럼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집에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정수는 방문을 열며 나왔지만 지연은 그를 보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짧은 대화가 오간 후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늦은 시간엔 신경 쓰지 마세요.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들은 말이 마음에 걸렸던 탓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부엌불을 켜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던 도중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맺힌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그녀는 붕대를 감으며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요? 회사에 가셨지. 오늘은 할머니랑 놀자.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하면 영상도 돼요. 정수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휴대폰 화면 속에 담긴 할머니의 미소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본 듯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민재야, 이거 뭐야? 내가 찍은 거야? 응, 할머니랑 놀았어요. 지연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앞으로 내 물건엔 손대지 마. 알겠어?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챙겨 나와 베란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더 시원하네. 그녀는 웃어보려 했지만 입술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 그는 조심스레 화면을 눌렀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담요를 덮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장난으로 찍은 것이었지만 훗날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증거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좀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어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아무 말 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늦은 오후 집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전날 찍었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단지 장난처럼 보였지만 사진 속 표정은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북을 데우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버거운가 봐요. 손끝이 떨리자 국그릇 가장자리에 국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행주로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밤이 되어 지연은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할머니랑 찍은 거예요. 민재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현수는 무심코 아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사진을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었고 화면 속 장면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TV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휴대폰 속에는 낯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에는 움츠러든 정순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영상 속 지연은 손에 든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같이 못 살겠다니까. 현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단단히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숨기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응, 이제 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습니다. 현수는 문을 살짝 열었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현수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졌지만 머릿속에서는 영상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본 거지?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재가 졸린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빠, 왜 안 자요? 응, 그냥 일이 생각나서. 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얼굴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올 때쯤 지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한테 요즘 왜 그렇게 말해?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영상 봤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커피 주전자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 폰에서 봤어.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르더니 그건 그냥 말다툼이었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다툼이 아니야. 내가 봤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정순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커피를 쏟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섰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치지 말아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현수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잔인한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묵묵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스웨터 한 벌, 손수건 몇 장,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겠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지만 목소리에는 오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현수는 어머니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벽으로 던졌습니다. 짧은 파편 소리가 울리고 화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지만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진 화면 위에 희미하게 비친 현수의 얼굴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가만히 접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수는 그 웃음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 깨진 휴대폰이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덜 마신 커피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엄마.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놀라 돌아보았고 아들의 눈가에는 피로와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공기 좀 쐬러 나가요. 그럼 다녀오세요.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거실로 나가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네.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말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민재가 할머니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 소리에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편 현수는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에는 이른 아침에 햇살이 번져 있었지만 그의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주 들르던 작은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현수 씨, 어머님 오늘 아침에 보았어요.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를 돌려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앞 사람들 사이로 작은 몸짓이 보였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버스 출발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급히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정수는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현수야, 이젠 됐어요. 나 여기 있으면 당신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없으면 다 괜찮을 거예요. 지연이도 편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진짜 몰랐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얼굴 위에 겨우 걸려 있었죠. 잠시 후 그녀는 손수건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버스터미널의 확성기에서 다음 차 시간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현수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아니요. 이번엔 혼자 가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가 뒤돌아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날 저녁 지연은 부엌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시 불빛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재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4명의 인물이 손을 잡고 있었죠. 그녀는 그 그림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민재야, 내일은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줄게. 아이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시골 하숙집에 모셔다 드린 후 홀로 차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렸습니다. 그는 손에 어머니의 메모를 쥐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나는 괜찮다. 그 한 줄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메모의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시골 하숙집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작은 밥상을 펴고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매미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 아파트 창가에서 현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 빈자리가 남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창문 아래에서 모자는 서로를 향해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순이 떠난 뒤 세 사람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재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가족이 다시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정말 바꿔야겠네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현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옷깃을 고르던 그의 눈에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 한켠에 서 있던 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엔 같이 밥 먹어요. 현수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공기를 조금 녹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순이 떠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치 꺼냈어요. 그 한마디에 현수와 지연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그 웃음은 잠시였지만 서로의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현수 씨, 이번 주말에 시골 다녀올까요? 현수는 잠시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어머니께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말끝을 떨며 덧붙였습니다. 이젠 진짜 용서받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진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긴 시간의 벽을 천천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도로 옆 들판에는 초록빛 논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할머니는 우리 보고 놀라시겠죠? 하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엄청 좋아하시겠지. 그녀의 말에 현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비쳤습니다. 차 안에는 오래된 가족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골길에 들어서자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작은 마을길을 따라가니 정순의 하숙집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정순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장갑을 쥔 채 멈춰 섰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민재가 가장 먼저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현수와 지연은 문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왔어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정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녀는 짧게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미리 따둔 오이를 내왔습니다. 민재가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며 시원하다 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이렇게 자주 오면 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현수는 차에 오르기 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엔 다시 올게요. 이번엔 오래 있을게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녀는 떠나는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정수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상추를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긴 세월의 고통을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골의 바람은 따뜻했고 풀냄새가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당의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알맞게 자라 있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잎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참 잘 컸네. 이 녀석들도 사람 손길을 알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도시에서 보냈던 시간은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녀의 하루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현수는 회사 일과를 마치고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텃밭 옆 평상에 앉아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신가 보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민재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지연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말 대신 고요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주말이 되자 가족은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도로 옆에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반짝였고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뭐하고 계실까?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명 또 반일하시겠지. 우리 도착하면 혼내실지도 몰라. 그녀의 농담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날의 상처를 조금씩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밭일을 하다가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가족의 얼굴이 보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달려와 품에 안기자 정수는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냄새다. 아이의 말에 정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맑고 가벼웠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지난번 상추랑 교환하려고 조금 사왔어요. 그녀가 건넨 상자 안에는 작은 꽃 화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이 꽃도 당신 손길 받으면 더 잘 크겠어요. 그 말에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젠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수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죠. 그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상추, 된장찌개, 계란말이 단순한 반찬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이제 우리 매주 올 거예요. 맞죠, 아빠?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그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별빛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 순간 지연이 문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별 보세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보여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맑아야 별이 더 잘 보여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수는 민재를 재운 뒤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요. 정수는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족끼리.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내가 바라던 거예요. 그날 밤 집 안에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용서했고 다시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작은 마을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잎사귀마다 햇살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네요. 그녀는 낮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따뜻했고 마음 한구석이 잔잔히 편안했습니다. 도시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도 고요하게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연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죠. 오늘 할머니한테 영상 통화 드릴까? 민재의 말에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요즘 바쁘다고 통화도 못했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 정순의 얼굴이 나타나자 모두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셨네요? 응, 상추 따는 중이야. 너희 점심거리 보내주려고. 정순의 목소리는 밝고 힘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그럼 손 다치지 않게 장갑 꼭 끼고 와요. 그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상처를 다독인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뒤 현수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보낸 상자 속에 들어있던 편지였습니다. 이젠 나도 내 삶을 살란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의 눈빛은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점심이 가까워오자 텃밭 옆 평상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바구니에는 상추가 가득했고 바람이 살짝 불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생각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지.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죠.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정수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도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웃음을 품에 담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오르며 방 안을 향기로 채웠습니다. 그 향은 오래전 아들과 함께 나누던 아침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저녁은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된장찌개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도 시골 내려가야겠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재는 밝게 외쳤습니다. 저도요. 이번엔 제가 상추 따드릴래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잃었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시골의 작은 방 안에서는 정순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지연아, 민재야. 이제 나는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길 바란다. 힘든 날이 와도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길.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평온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 바람은 도시의 불빛을 스치고
가족이 함께 있는 아파트 창가로도 닿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